안녕하십니까, 민석환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에너지와 문명 두 번째 시간이고요. 두 번째 시간은 태양 에너지의 이용과 또 문명에 대한 이야기 다룰 건데요. 결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모든 그 에너지의 근원, 에너지 전환의 근원이 바로 태양 에너지다. 태양 에너지. 물론 태양 에너지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태양 에너지라는 걸 얘기하면서 결국은 오늘 이 말미에, 이번 시간의 말미에 모두 나오냐면요.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아닌 그런 발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그런 얘기도 한번 진행해 볼 거고, 결국은 이번 시간에 궁극적으로 진행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전기 에너지,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전기 에너지로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태양 에너지에 대한 얘기 한번 언급을 해보죠. 자,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는요, 태양 에너지는 바로 모든 에너지 전환의 근원인데, 모든이란 말은 틀린 게 뭐냐면은 대부분이란 말을 써야겠죠. 대부분의 그 에너지 전환의 바로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 태양 에너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태양 에너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할 거거든요. 처음이 뭐냐면 기상 현상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생명 활동을 갖다 가볍게 다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화석 연료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 이렇게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먼저 기상 현상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기상 현상. 자, 기상 현상에는요, 크게 바람을 만드는 거하고 비와 구름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먼저 바람에 대한 얘기요. 그럼 나중에 이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풍력 발전이죠. 자, 그다음에 구름과 비에 의하면 수력 발전이 될 거고요. 그죠? 또 해양 발전도 될 수도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것과 연결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돼요. 이게 좀 광범위하게 좀 나와 있거든요. 자, 바람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람은요, 태양의 무슨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태양의 열 에너지입니다. 열 에너지. 태양의 열 에너지가 지면을 갖다가 불균등하게, 이거 꼭 써야 돼. 나 쓸 거야. 자, 지면을 균등하지 않게, 어디는 많이, 어디는 적게 이렇게 가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균등하게 가열을 합니다. 자, 가열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지표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는요, 열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열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이 여기는 많이 흡수가 됐고, 여기는 열이요, 적게, 조금만 이렇게 흡수가 됐습니다. 아예 안 흡수되는 경우는 없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뭐가 되는 거죠? 고온이 되는 거지. 온도가 뭐가 된다? 고온이 된다는 얘기야. 고온. 그럼 여기 뭐가 되죠? 여기는 상대적으로 고온과 저온은 상대적인 온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온이 되고 저온이 됩니다. 그러면 고온이 되면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지? 그러면 무슨 기류가 생기죠? 갑자기 우리가 지구과학을 하게 되네. 상승 기류가 생기잖아. 상승 기류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저온이 되면요, 하강 기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무슨 기류라고요? 여기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고, 자, 여기는요, 하강 기류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지표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요, 공기가 모였죠? 많이 모였죠?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압을 뭐라 그러지? 공기가 많은 것은 고기압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고기압이 형성이 되는 거야. 고기압.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요. 여기는 공기가 위로 다 올라갔잖아. 그럼 공기가 딴 데보다 적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저기압이 되는 거죠. 자, 지구과학 우리 기상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요, 기상현상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을 한단 말이야. 자, 이 공기의 이동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얘가 바로 뭐다? 바람이란 얘기입니다. 바람. 그죠? 그래서 바람이 불게 되는데, 그렇다면 바로 지면 또는 수면도 될 수 있어요. 그죠? 지면뿐만 아니라 수면도 될 수 있습니다. 수면도 마찬가지로 바다다. 육지보다 바다가 더 넓잖아. 그치? 바다가 어느 많이 가열되고 어느 쪽은 덜 가열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구름에 가열졌거나 그렇게 되면. 자, 그렇게 되면 많이 가열되는 온도가 높죠? 그럼 거기는 뭐가 되는 까 고기압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열이 덜 된 곳은 저기압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해풍이 불잖아요. 바람이 부는 것도 물론 그게 지구과학적으로 따져져 가지고 해풍의 이야기라든지 해류의 형성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깊게 배웠겠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물리적으로만 따지면 말이지, 자,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결국 공기의 이동이 무엇이다? 바람이란 얘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름과 비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자, 구름하고 비에 대한 얘기인데요. 구름과 비는 우리가 익히 지난 시간에 내용을 했습니다. 자, 구름과 비는요, 태양의 무슨 에너지죠? 역시 그렇죠. 태양의 열 에너지야.
태양의 열 에너지가요. 자, 물에 들어갑니다. 물에. 자, 물에 들어가게 되면 자, 이 물을 갖다가 뭐 하는 거야? 가열시킨다고요. 그죠? 그래서 뭘 만드는 거야? 수증기를 만들죠. 그러면 그 수증기는요. 태양열을 받았으니까 이 수증기는 뭘 갖고 있다? 그렇죠. 열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 에너지를 갖고 있고요. 근데 아무튼 물에서 떴잖아. 그러면 무슨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 수증기가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예, 그러면 수증기의 무슨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태양의 열 에너지가 수증기의 열 에너지, 다른 말로 잡열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열 에너지 또는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수증기들이 뭐 하는 거야? 뭉쳐가지고 물방울이 되는 거야. 또는 얘네가 얼어가지고 응결돼가지고 얼음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구름이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결국 이 구름이 되면서 열 에너지나 이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전부 다 뭐로? 열 에너지를 뽑으면서 구름의 무슨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 전환되는 거야. 그래서 구름의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구름의 위치 에너지로. 그러면 구름이 위치 에너지가 된 다음에는 구름에서 결국 비가 내리게 됐죠? 예, 그럼 비가 내리게 되는데 자, 비가 내릴 때는 뭐가 되는 거야? 비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자,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예, 여기에 뭐만 들어가면 바람만 들어가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태풍이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양 에너지가 바로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태풍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구름, 비 또는 태풍 이게 전부 다 기상현상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양 에너지가 기상현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요. 지구과학 관련 분야에서 여러분 충분하게 설명이 됐었겠지만 저도 한번 다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활동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 태양 에너지에 의한 생명활동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제일 중요한 거요. 예, 바로 따뜻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온도를 유지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급락이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바로 뭘 한다? 온도 유지를 한다. 온도 유지. 자, 태양 에너지가 또 하는 역할. 바로 생명활동. 거기에는 온도를 유지하고요. 또 있습니다. 뭐 있죠? 예, 광합성이요. 와, 우리 광합성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에너지 전환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광합성 뭐죠? 광합성은 태양의 빛 에너지네. 그치? 그래서 이거는 광합성은 태양의 빛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랬죠? 자, 얘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화학 에너지로 전환돼 가지고 자, 식물체 내에서 에너지를 지닌 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그렇대 이게 이제 석탄이나 석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얘기 한번 해 볼까요? 자, 생명 활동에서는요. 바로 이 온도가 유지되는 것은 태양의 열 에너지고. 자, 온도가 유지되는 것은 바로 태양 열 에너지에 의함이고 열 에너지. 그다음에 빛 에너지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난다. 자, 이 두 가지는요. 시험 문제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재에도 없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교재 문제는 없고요. 여러분들 이 내용은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생명 활동에 영향을 주는 태양 에너지에 대한 얘기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야, 화석 연료. 이 화석 연료가 어떤 구조로 어떻게 만들어집니까에 대한 이야기는요.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석탄이나 석유가 어떤 구조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얘네가 또 어떻게 에너지를 쓰이게 되며 자, 이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에 대한 얘기를 또 깊이 있게 다룰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요. 자, 화석 연료가 언제 우리가 쓰였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주는 건데 자, 인류가 에너지를 지금 현재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뭡니까? 바로 화석 연료예요. 그래서 인류가 에너지를 갖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 자, 인류의 에너지 이용에 대한 건 거진다 화석 연료가 되는 겁니다. 화석 연료. 자, 그런데 이 화석 연료는 연료의 이용 이전에 인류는 과연 인류는 제일 먼저 에너지를 어느 걸 먼저 이용했습니까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건 바로 불이에요, 불. 불이 가장 최초입니다. 자, 불을 갖다 이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자연에 있는 자연 에너지죠. 자연 에너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제풀이 잠깐 다루었던 건데 이 자연의 에너지는 바로 뭐냐면 바람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물 또는 가축. 자, 얘네들이 있죠. 자, 얘네들 전부 다 뭐냐면 얘네들의 근원은 뭐야? 다 태양 에너지란 얘기예요. 자, 얘네들이. 자, 그런 다음에 요거 다음에는 드디어 석탄이죠. 석탄 연료를 갖다 가장 많이 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되겠죠. 천연가스. 자, 이걸 갖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바로 요게 화석 연료가 되는 거란 말이야. 석탄, 석유, 천연가스. 그죠? 석탄 같은 경우에는요. 뭐죠? 이거는요. 식물이에요, 식물. 식물이 압력을 받는 거라면 땅이 또 쌓이고 퇴적된다는 얘기죠. 퇴적돼 가지고 압력을 받습니다. 자,
압력을 받아가지고 얘가 토탄에서 흙이 되는 거야. 흙이 됐다가 그 다음에 갈탄이 됐다가 역청탄이 됐다가 그 다음에 무연탄이 되는 거죠. 자, 무연탄이 될 때는요 습곡 형태를 이루어줘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것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아무튼요, 바로 식물이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바로 석탄이 되는 거고, 바로 석유나 천연가스는요, 식물뿐만 아니라 누구도 동물. 다시 말하면 이걸 합쳐서 뭐라 그러게요? 동물. 얘네들 갖다가 유기물이라 그래. 뭐 이거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파란 걸로 쓴 거예요. 자, 유기물입니다. 유기물. 자, 이 유기물들이요 좀 특정한 구조를 가져야 돼요. 덮개암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덮개암에 막혀져 가지고 얘가 잘 보존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화학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바로 석유나 밑에는 석유가 되는 거고 위에는 천연가스가 되는 거죠. 이거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 이것들은 모두 자, 산소와 산화시켜 가지고 열을 내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사용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요 얘기하려고요. 전기. 그래서 지금은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무엇이다? 전기란 얘기입니다. 전기 에너지. 그럼 이 전기는요. 자, 전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이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바로 제2의 불입니다. 불. 자, 요 단어 나와요. 제2의 불이다. 자, 인류가 실은 다른 동물들과 다른 이유가 바로 인류가 뭘 사용했기 때문에 불을 사용했기 때문이잖아. 그죠? 그런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2의 불이 뭐가 되는가? 전기죠. 이것도 아주 혁신적인 그 에너지를 갖다 우리가 사용하는 혁신적인 계기가 됐다는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전기이고요. 자, 이 전기는요. 당연히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전기를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그걸 갖다가 갖고 올 필요가 없단 말이야. 뭐 하면 되는 거야? 도선을 통해 가지고 이동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기는 이동이 쉽단 말이야. 쉽고요. 그다음에 이 전기 에너지는 다른 열 에너지나 빛 에너지나 다 알다시피 운동 에너지나 그죠?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기가 어떻습니까? 아주 용이하죠. 그죠? 그래서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용이하다. 아주 쉽다라는 얘기죠. 자, 요 단어입니다. 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전기는 제2의 불이고 그다음에 이동이 쉽고요. 그다음에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용이하다. 자, 요 내용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물론 화석 연료 같은 경우는 우리 인류 생활에 큰 변화를 이루어줬던 거 맞습니다. 근데 더 큰 변화를 이루어준 게 바로 뭐다? 전기란 얘기입니다. 전기.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화석 연료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태양 에너지를 갖고서 이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한테 에너지가 다른 걸로 어떻게 전환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요.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 에너지는 열 에너지하고 빛 에너지가 있죠. 자,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양의 빛 에너지는 또 이 태양의 열 에너지는 어떻게 또 다른 에너지로 전환됩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자, 태양의 빛 에너지입니다. 빛 에너지는요. 자, 얘는 뭐냐면 태양전지 있죠. 태양전지. 그렇지. 태양전지가 뭐 하는 거냐면 이 빛을 받아 가지고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광전 효과 뭐죠? 광전 효과는 뭐냐면 금속에서 빛이 오면 금속에서 뭐가 튀어나와? 전자가 튀어나와. 이 빛 때문에 튀어나온 전자를 뭐라 그러냐면 광전자라 그래요. 광전자. 그러면 광전자가 튀어나오면 그 전자를 모아가지고 흐르게 합니다. 이게 바로 뭐죠? 전자 이동 전류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바로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 전지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태양 에너지를 갖다가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는 거죠.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모습 이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는요. 바로 태양 전지에 의해서 빛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전기 에너지.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줘야 될 건 뭐냐면 자, 태양 전지에서는 자, 뭐가 일어난다? 바로 광전, 그죠? 바로 광전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 광전 효과. 자, 광전 효과가 이루어진다라는 내용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말고 빛 에너지가 태양 전지 말고 또 있습니다. 자, 또 뭐냐면 광합성한다 그랬죠? 그래, 광합성한다 그랬어. 광합성은요, 얘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빛 에너지가 태양 전지에 의해서 전기에너지 전환되지만 광합성은요. 빛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아까 전에 했었잖아.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란 말이야. 화학 에너지가 되면서 식물이 됐죠? 자, 그러면 얘가 뭐 합니까? 그래요. 얘가 묻힌단 말이야. 묻히면요. 결국 뭐가 됩니까? 화석 연료가 되겠죠? 화석 연료가 되는 거란 말이야. 화석 연료가 돼가지고 얘를요.
화력 발전을 사용하면 되겠죠? 화력 발전. 그죠? 예, 화석 연료는 바로 우리가 화력 발전.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얘기하는 거야. 자, 화력 발전에 의해서 우와! 화력 발전에 의해서 또 뭘 만들어내는 거야? 전기 만들어내는 거죠. 전기 에너지.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 또 열 에너지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열 에너지. 자, 그럼 열 에너지는 뭐냐면 열 에너지는 지면을 갖다가 불균등하게 가열을 해서 고기압과 저기압을 만듭니다. 내가 지금 뭐 얘기할 줄 알지? 자, 그래 공기의 이동을 뭐라 그러지? 바람을 만들어요. 바람. 바람의 운동 에너지죠. 예, 바람의 운동 에너지. 그래서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이 바람이요, 예, 풍력 발전. 그렇지. 자, 풍력 발전. 바람에 의해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풍력 발전에 의해서 자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우리 그냥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래서 풍력 발전에 의해서 우리가 전기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고요. 자, 풍력 발전뿐만이 아니죠. 예, 실은요, 뭐도 있냐면요, 파도 치는 거. 파력이잖아. 파력도 마찬가지로 바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풍력 또는 파력 발전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물이 증발합니다. 자, 열 에너지에서 물도 증발하잖아요. 자, 물의 증발이 일어나고 이 물이 증발한다는 건 수증기가 된다는 거지. 수증기의 열 에너지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구름 만들어지죠. 자, 구름이 만들어진 다음에 자, 구름은요. 에너지가 어떻게 전하는 거냐면 수증기의 열 에너지가 위로 올라오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열 에너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물이 되는 거다. 물 되면서 물의 구름의 바로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구름의 위치 에너지가 되면서 얘가 뭐가 됩니까? 자, 비가 내리고요. 그다음에 강수. 자, 강수. 비가 내려져 가지고 강물을 형성하죠. 예, 강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강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에 전하면서 수력 발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수력 발전에 의해서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필요한 뭘 만든다? 그렇죠. 전기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예. 자, 이 전기 에너지를 갖다 만드는 이유는요, 예, 바로 뭐 때문이다. 그래, 이 전기 에너지는 이동이 쉽고요. 그죠? 예, 전선을 통해 가지고 이동이 쉽고 그다음에 이 전기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용이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뭘 많이 사용한다?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고요. 하다못해 이제는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바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낸다?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 전기 에너지를 계속 태양 에너지를 전부 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이유는요. 바로 그 다음 얘기가 전부 다 뭐야?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자, 발전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발전기는 뭡니까? 이 발전기라는 것은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되는 전환 장치란 말이야.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얘가 코일이 있다 그랬죠? 코일이 있고요. 코일에 자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석에 자기장이 형성되어져 있고 이 자기장 형성되어져 있는 이 내부에서 이 코일을 돌리는 거야. 그러면 코일이 돌아가게 되면 코일 내부의 자기력 선수가 변하지 뭐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증가했다 그러잖아. 그러면 자 그때마다 이 코일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감소할 땐 감소하지 말라고 보강하는 쪽으로, 증가할 땐 증가하지 말라고 상쇄하는 쪽으로 자기장을 만들죠. 자기장을 도선이 만들려면 그 도선에 뭐가 흘러야 돼? 전류가 흘러야 된다.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잖아요. 자, 근데 이게 사람이 돌렸어. 사람이 돌리면 뭐가 되는 거죠? 그래요. 인력 발전기가 되는 거야. 말이 돌리면 마력 발전기가 되고요. 소가 돌리면 소력이라 그러면 안 되죠. 우력 발전기가 되는 거야. 우력 발전기. 바람이면 풍력 발전기. 파도면 파력 발전기. 자, 불이면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를 태웁니다. 태우면 열 나오죠. 예, 열이 물을 끓이는 거야. 물 끓이면 물이 수증기가 되죠. 그럼 수증기 부피 팽창이 일어나지. 부피 팽창하면서 터빈을 돌리는 거야. 터빈 돌리는 건 뭐냐면 결국 이 코일을 돌린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화력 발전이죠. 그러면 원자력 발전이고, 원자력 발전은요. 얘가 핵 분열이 일어난단 말이야. 핵 분열이 일어났을 때 굉장한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열을 이용해서 또 물 끓이는 거야. 물을 끓여가지고 수증기를 만들죠. 예, 그러면 그 수증기가 결국 터빈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요. 자, 아무튼 발전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전부 다 발전기가 있다 하면 전부 다 뭐야?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다 똑같아. 얘를 돌리는 게 누구냐에 따라 이름만 달라지는 것뿐이지 그 원리는 다 어떻다? 같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가지고 한번 내용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태양 에너지가 근원인 발전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내용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풍력 발전이든 수력 발전이든 뭐가 됐든 여기 나왔던 파력이든 화력이든 태양열이든 태양광이든 전부 다 태양 에너지가 근원인데 결국 다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동이 쉽고 그다음에 다른 에너지 전환이 좋은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풍력 발전입니다. 당연히 태양열이죠. 태양열에서 지면에 불균등하게 가열을 해가지고 자, 고기압과 저기압을 만들어서 자, 바람이 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바람을 이용한 풍력 발전은요. 자, 결국 태양의 열 에너지가 얘기 안 해도 무조건 태양 에너지야. 태양 에너지가 바람의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된 거란 말이야. 자, 전환돼 가지고요. 자, 이 바람이요. 터빈을 돌리는 거죠. 예, 터빈을 돌리는 거야, 터빈. 자, 터빈의 운동 에너지죠. 예, 터빈의 운동 에너지. 처음만 이렇게 쓰고요. 나머지는 막 이제 생략할 거야. 그래서 터빈을 돌리게 되면 결국 뭐가 만들어지는 거다? 전기 만들어진 거다.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전기예요, 전기.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 자, 수력 발전입니다. 수력은요, 예, 바로 물을 흐르게 하는 거죠. 예. 자, 물을 흐르게 하는 건데 물의 위치 에너지가 그죠? 예, 이건 물의 위치 에너지야. 물의 자, 위치 에너지, 위치. 물의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다 보면 물의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그죠? 자, 물이 운동 에너지 전환되면서 자, 압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물이 이동을 하잖아. 그지? 그래서 물이 이동을 하면서 터빈을 또 돌리는 거예요. 자, 터빈의 또 물의 위치 에너지가 물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물의 운동 에너지가. 자, 물의 운동 에너지가 됐다가 그러면 물의 운동 에너지가 됐다가 그다음에 얘가 뭘 한다고요? 예, 결국 또 뭐 하는 거야? 터빈을 돌린다고요. 터빈을 돌려가지고 결국 뭐 하는 거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예, 실은 여러분들이 다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야. 근데 한 번은 다 겪어보자는 얘기죠. 자, 그다음 파력 발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파력 발전은요. 예, 파력 발전은 말 그대로 뭐냐면 바람이 불어야 돼. 그치? 그래서 태양이 물에 바다에 열을 많이 준 곳과 적게 주는 곳이 있겠죠. 예, 그러면 바람이 불니다. 바람이 불면 자, 물결이 만들어지고요. 자, 파도가 치겠죠. 자, 그러면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정확히 말하면요. 예, 파도의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또 전환이 됩니다. 그죠? 예. 물살을 이는 거란 말이야. 자, 물살을 잃어 가지고요. 예, 그래 가지고 얘가 뭘 돌리는 거야? 자, 드디어 다시 파도가 터빈을 돌리는 거죠. 예, 터빈을 돌립니다. 터빈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결국 뭐다?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지금 계속 뭐가 있습니까? 자, 터빈이 있죠. 자, 터빈이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얘는 발전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발전기. 공통적으로 얘는 다 발전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력 발전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 화력 발전은요. 화력 발전은 결국 또 터빈 돌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뭘 만들어낸다고요? 예, 전기 에너지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돌려가지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화력 발전에 대한 얘기합니다. 화력은 뭡니까? 자, 태양이 결국은 그렇죠. 광합성에 의해서 식물, 그죠? 그다음에 또 온도 조절에 의해서 동물, 막 이런 것들 만들어낸 다음에 얘네가 퇴적되는 거야 땅에. 퇴적돼가지고 바로 화석 연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화석 연료는 결국 뭡니까? 예, 화석 연료는 다 뭐다? 화학 에너지란 말이야. 화학 에너지. 그지? 그래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 전부 다 화학 에너지죠. 자, 이 화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그렇지. 얘를 갖다가 연소시키는 거란 얘기죠. 연소시키게 되면 무슨 에너지가 되는 거야? 열 에너지가 되는 거죠. 열 에너지. 열 에너지가 되면 바로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그렇죠? 수증기가 되면서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무슨 에너지로?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 여기다 열 에너지 전에 열 에너지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수증기 또는 가스라고도 얘기해요. 수증기에 뭐로? 운동 에너지 전환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다음에 그 다음에 터빈을 돌리는 거죠. 터빈의 운동 에너지 또 전환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화력 발전이든 파력 발전이든 전부 다 뭐가 있어야 된다? 발전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발전기. 그렇죠? 자, 그림만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뭐냐면요. 태양열 발전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태양열 발전은요. 이제 조금 내용이 달라져요. 자, 여기서부터. 자, 태양열 발전 여기 집열판이 있거든요. 집열판. 그죠? 예. 자, 집열판에서 열을 모읍니다. 예. 그래서 태양의 열 에너지가 다 모아져 가지고 여기서 바로 집열판에 열을 바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열을 만든 열 교환기가 있습니다. 이 열 교환기에서
바로 이 태양열 발전에 대한 얘기하고 태양광 발전에서는요.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있죠? 그중에 재생에너지에서 또 아주 자세하게 다룰 건데 결국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태양의 열 에너지가 지별편에 만들어진 다음에 이 열 받았으니까 얘를 물 끓이는 거야. 물 끓여가지고 끓인 물을 갖고요. 우리가 난방에 사용합니다. 난방에 사용하고요. 또 더 끓이게 되면 이 물이 수증기가 되지. 자, 수증기가 돼가지고 그렇지.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또 터빈을 돌리는 거죠.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또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양열 에너지가 뭐 한다고요? 태양열 에너지가 바로 열 에너지니까 수증기에 바로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가 돼가지고 또 터빈을 돌리겠죠. 자, 여기다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얘는 아니거든. 그래서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다음에 자, 터빈이 돌아가면 무슨 에너지 무조건 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태양광 발전은 달라요. 자, 태양광 발전은 뭐냐면 태양 전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태양의 무슨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 누가 있다고요? 태양전지 있다고요. 태양전지. 자, 태양전지에 바로 뭐냐면 자, 여기서도 이거랑 더불어 가지고 문제에서 찔끔찔끔 물어본단 말이야. 그 찔끔찔끔 물어보는 것에 대한 얘기를 다 우리가 방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요. 광전 효과에 대한 얘기예요.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광전 효과. 빛이 전자를 내보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전 효과에 의해서 바로 전기 에너지. 와! 그러면 여기에는요. 여태껏 얘기했던 발전기라는 거 필요 있어 없어? 아, 유일하게 필요 없는 거야, 지금. 발전기 필요 없습니다. 자, 앞에 나왔던 그 모든 발전이요. 그죠? 예, 풍력 발전, 수력 발전, 파력 발전, 화력 발전, 태양열 발전까지 전부 다 발전기가 필요했는데 태양광 발전만 발전기가 필요 없다. 이거 실은요 물리 원 우리 올라가게 되면 이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에 대한 얘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자, 그러면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아닌 것도 있겠죠? 그래 얘네들 지금 다 했는데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기 때문에 여기 만들어진 거 지금도 다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요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바로 뭐냐면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아닌 것.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아닌 발전이 있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뭐냐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조금 했던 거예요.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 자, 원자력 발전은요. 자, 근원이 뭐죠? 핵 에너지예요. 핵 에너지가 근원이란 말이에요. 핵 에너지가. 그래서 핵 에너지가 근원인데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요. 핵을 분열시키게 되면요. 거기서 엄청난 열이 나오거든요. 그 열이 물을 끓인다고요. 수증기가 돼가지고 수증기 또는 가스가 돼가지고 가스가 터빈을 돌리는 거야.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근원은요. 태양이 아니라고요. 원자력 발전이. 자, 또 뭐가 있냐면요. 지열 발전이에요. 지열 발전. 자, 지열 발전은요 뭐냐면 지열 발전이라는 건 뭐냐면 땅 안에 온도, 열 얘기하는 거죠. 자, 그건 뭐냐면 바로 지구의 내부 에너지야. 지구 내부 에너지가 근원이 되는 겁니다. 지열 발전이라는 것은. 자, 실은요 지구가 열을 내는 것은요 지각들이 움직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는 뭐야? 지각들이 막 운동을 한다는 얘기죠. 예, 뭐 지각의 대류 현상이든 뭐든 간에 지각이 막 움직여가지고 얘가 압력을 받으면 바로 뭐로 된가? 열이 발생을 한 거란 얘기야. 그러면 결국 근원적으로 뭐냐면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결국 지구의 열 에너지가 돼가지고 또 물, 지열. 뜨거워졌는데 여기에 물이 지나가는 거야. 예, 그러면 그 물이 지금 물이 뜨거워지겠죠? 자, 그 뜨거운 물을 뭐라 그러죠? 그래, 온천이에요, 온천. 온천수에서 그 온천수가 바로 우리는 난방에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죠? 뜨거운 물을 사용하기도 우리 뭐 목욕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잘 볼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얘로 전기 에너지 만드는 거예요. 얘로 전기 에너지도 만들어요? 자, 우린 잘 이해가 안 가.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요, 그게 이해가 됩니다. 왜요? 얘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자, 얘가 수증기가 됩니다. 예, 수증기 가스가 돼가지고 얘가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거는 판의 경계에 있는 바로 일본에서나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나라는 판의 경계에서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너무 뜨거운 그 물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발생시킨다든지 그런 얘기는 잘 들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지열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나라들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아니니까. 그죠? 하지만 그건 다 뭐다? 지구 내부 에너지가 근원이 되는 거지 태양 에너지가 근원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예. 자, 또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요. 조력 발전이에요. 조력 발전. 조력이 뭐죠? 조력? 조력? 조력은 뭐냐면 파도 아니야. 이건 조력은. 조력은 자, 파력은요. 분명히 태양 에너지가 근원입니다. 하지만 조력 둘 다 해양 에너지긴 하지만 조력은 태양 에너지가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 썰물하고 밀물은 못 때문인 거죠. 달의 인력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달의 인력이야. 달의 인력 때문에 조력 발전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거지. 이게 태양 에너지가 근원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것도 또 궁극적으로 따져지면 태양에 의해서 뭐 지구, 달 다 만들어졌으니까 결국은 그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태양 에너지로 연결 안 되는 게 어떻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표면적으로 따져졌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얘기 중에서 특히 아마 지열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요. 가장 많이 물어볼 거예요. 다음 중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아닌 것은 하면요.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됐습니까? 그렇다면 태양 에너지가 다시 근원인 건 뭐죠? 예, 들어가 볼까요? 자,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었던 건 뭐였다고요? 풍력 발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있다? 수력 발전에 대한 얘기.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에요. 이거 말고도 파력 발전. 자, 파력 발전은 일단 바람 불게 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파도가 치는 거죠. 예, 그다음에 화력 발전. 예. 광합성에 의해서 식물 또는 동물들이요. 그죠? 온도 유지가 돼 가지고 결국 태양 때문에 동식물이 사는 거잖아. 맞죠? 예, 그래서 화력 발전도 태양이 근원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태양열, 태양광 말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태양 에너지가 바로 근원인 여러 가지 발전 방식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했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거진 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해주고 싶은 게 뭐였었냐면 우리 반도체와 신소재 있죠. 이 반도체와 신소재에서 이 신소재 부분에서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을요. 제가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 정확하게 안 하고 그 부분을 갖다가 저는 우리 그 김철진 선생님이 해주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 김철진 선생님도 해주셨는데 제가 물리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리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김철진 선생님께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건 물리적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또 다음 문제 문제 한번 또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신소재에서 반도체와 신소재 단원이 있죠? 예, 거기서 신소재에서 뭐 초전도체에 대한 얘기. 초전도체에 대한 얘기 잠깐 한번 해볼게요. 초전도체. 자, 얘가 뭐냐면 얘는 우리가 발견을 한 거야. 발견을. 어떻게 발견했냐면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갖다가 온도를 끊임없이 막 낮춰본 거야. 낮춰봤더니 얘가 어느 순간인가 전기 저항이 0이 돼버리는 거야. 0이. 그러면서 전기 저항이 0이면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그렇죠. 전류가 저항이 없으니까 굉장히 잘 흐르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만들었는데 여기 특이한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뭘까요?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온도에는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가 있죠? 예, 그중에서 절대 온도 알아야 됩니다. 절대 온도는요. 예, 가장 낮은 온도가 0K야. 0K인데 얘를 거진 4K까지 온도를 갖다가 낮춘 거예요. 그랬더니 온도가 점점 낮아져 가지고 어떤 물질의 온도가 점점 낮아져 가지고 어느 저항값. 자, 저항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봤더니 저항이 점점 낮아지다가 어느 순간인가 쫙 내려가면서 자, 요때입니다. 그죠? 저항이 0이 돼 버리는 거야. 그때 이 온도를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임계 온도라 그래요. 임계 온도. 자, 임계 온도. 자, 여기 얼마였냐면요. 최초 발견했을 때 4K였어요. 4K. 자, 그 이하서부터는요. 예, 전기 저항이 얼마라고요? 예, 전기의 저항이 0이 되어 버립니다. 자, 이런 물체를 갖다 뭐라 그런다? 초전도체라 그런다는 얘기죠. 근데 이 초전도체는요. 특이한 성질이 있어요. 자, 초전도체 제가 여기다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초전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외부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럽시다.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졌어. 자, 이게 외부 자기장입니다. 자, 외부의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얘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이게 마이스너란 분이 마이너스 아니야. 마이스너 사람 이름이거든요. 사람 이름 갖다가 민석환인데 민철환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 그지? 그러니까 마이스너입니다. 자, 마이스너 효과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이분이 이걸 갖다가 최초로 발견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장이 이렇게 위로 형성이 된다면 얘가 초전도체잖아요. 초전도체인데 임계온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자기장이 이렇게 외부 자기장이 만들어진 걸 얘가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반대로.
그러면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려면 이 초전도체는 뭐가 흘러야 돼? 그렇죠. 전류가 흘러야겠죠. 예,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외부 자기장과 내부 자기장이 만나가지고 이 내부의 자기장이요. 전류는 흐르는데 이 내부의 자기장이 얼마가 되냐면 자기장이 0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부 자기장이 없어져 버려. 상쇄돼가지고. 그래서 외부 자기장만 남게 됩니다. 그럼 외부 자기장 여기 봐. 자, 자기장이 나오는 극 N극, 자기장이 들어가는 극 S극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얘가 뭐야? 여기 나오잖아. N극이 되지? 얘가 S극이 되니까 이 자기장이 어떻게 되냐면요. 와, 이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이 자기장 형성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피해가. 우와. 이렇게. 이러면서 자, 무슨 역이 적용할까요? 자, 이러면서 자, 얘가 이렇게 되겠죠. 예. 자, 이러면서 자, 여기 아래 N극이니까 무슨 역이 적용한가? 청력이 적용하죠. 예, 청력이 작용을 하면서 얘가 뜨는 거란 말이야. 와, 여러분도 혹시 내가 물어봤더니 한 10명 중에서 한 2~3명 정도쯤은 과학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또는 뭐 과학 동아리 뭐 이런 데서 이 실험을 하더라고요. 초전도 현상에 대한 얘기요. 그죠? 드라이 아이스에다가 온도 낮춰가지고 그래 그거. 그래서 연구자석 위에다 놓으면 이렇게 뜨는 거 있죠? 바로 그거에 바로 초전도 현상에 대한 얘기고 그게 바로 초전도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요, 이런 물체가 있다는 거. 실은 임기 온도를 내려가게 되면은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거 있다는 것 정도만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여러분이 만약에 신소재학과 가가지고 여러분이 전공을 하게 되시면 그때 가가지고 정확하게 또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시험 문제는요, 그다지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얘기한 그 내용만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디어 알턴리가 빠진 것 같아요. 이거 꼭 해주고 싶었던 내용인데, 자, 이걸 어디서 하나 했더니, 자, 요번 시간이 조금, 시간이 좀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요 얘기를 갖다가 살짝 했습니다. 자, 문제 몇 개 안 되거든요. 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앞에 지금 우리 초전도체 말고 우리 앞에 배웠던 그 내용을요,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73페이지 2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발전 에너지의 근원이 바로 나와버렸네. 태양이 아닌 거 누구냐? 그죠? 지열 발전이요. 지열 발전은 내부 에너지라 그랬죠? 그다음에 수력 발전 태양 맞죠? 화력 발전도 태양 맞습니다. 풍력 발전도 태양 맞고요. 봐요. 이렇게 설명 듣고 나니까 아주 딱딱 들어오죠.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은 뭐였어요? 핵 에너지였잖아요. 핵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자, 1번과 5번이 답이 아니었다. 자, 쉽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6번하고 7번 들어가 볼까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은 인류가 사용해온 에너지 변환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요? 이거 우리 했던 거죠? 네. 자, 뭐를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사용했고 그다음에 가축물 바람. 불이었었죠. 자, 불을 제일 먼저 우리가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가축물 바람 등 자연 상태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누구였는데 기억 안 나. 근데 뒤에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나왔네. 누구게요? 석탄이지. 누구예요? 자, 이건 너무 쉬운데. 그다음에 자, 여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죠? 전기 에너지죠. 예, 전기 에너지가 제2의 불이라고 하고요. 이동할 때 이동이 쉽고 그다음에 다른 에너지로의 전환이 용이하다. 꼭 기억해 달라 그랬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6번은 우리가 쉽게 정리가 됐고 7번 C에 대한 7번입니다. 7번 자, 보기 나와 있죠?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아까 전에 했던 거 불, 그다음에 자연 에너지, 그다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전기 에너지요. 자, 근데 그중에 C가 전기 에너지죠. 전기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주로 고체예요. 전기 에너지가 무슨 말씀이세요? 자, 그다음에 전하의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이고요. 그다음 다른 에너지 전환이 쉽고 운송이 편리하고요. 예, 니은과 디귿이 정답됩니다. 후다닥 할 수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자,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10번. 자, 10번은 제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10번. 자, 10번은요. 화석 연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거든요. 화석 연료 우리 앞에서 요거 화석 연료 얘하고 얘 얘기하는 거죠. 자, 얘네들은 제2의 불이라고 하여 운송이 편리하다. 전기잖아요, 그건요. 그죠? 1번 틀렸어. 그럼 2, 3, 4, 5번 맞았네. 2번. 종류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있다. 예, 맞고요. 그다음 3번. 취사나 난방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예. 그다음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예, 맞습니다. 생산이나 교통수단 등의 기계 문명을 크게 발전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맞죠? 자, 그다음 이제 11번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11번. 그림은 화력발전소의 내부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거 본 적 없는데요. 필요 없고요. 화력발전은요. 자, 뒤에 나와 있는 보기가 중요하죠.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자, 태웠습니다. 연소가 돼가지고 무슨 에너지 나왔죠? 연소시키면
열 에너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열 에너지가 된 다음에 터빈을 돌립니다. 열 에너지가 정확히 말하면 자, 물을 끓여가지고 수증기를 갖다가 수증기가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죠. 그래서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뭐가 발생합니까? 전기가 발생하죠. 전기 에너지 발생합니다. 이 그림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 안에 있는 보기가 중요했던 내용이죠. 자 이러면 기본 문제 끝나고 실력 문제는요 여기 없어요. 실력 문제는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없어가지고 바로 단원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 문제. 단원 문제는 3번입니다. 페이지는 302페이지죠. 302페이지 3번.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상 현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름, 비, 바람 다 근원이 뭐죠? 태양 에너지예요. 그죠? 자 태양 에너지, 태양의 열 에너지가 태양의 마지막으로 한번 써보자고요. 태양의 열 에너지가 물에 들어갔죠? 자 물에 뭐 그게 바닷물이든 강물이든 자 비춰졌습니다. 그럼 얘네가 뭐가 되죠? 수증기가 되죠. 자 수증기가 태양 열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수증기의 열 에너지하고요. 또 뭐로? 그렇죠. 올라갔으니까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됐고요. 자 이 위치 에너지가 다시 뭐로? 구름의 위치 에너지로 수증기의 열 에너지가 구름의 위치 에너지 다 전환되는 거죠. 전환돼가지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비가 내리잖아요. 비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 그런데 누구만 바람, 구름, 비, 이 바람은 아니군요. 이 두 가지만이네, 두 가지. 난 이게 태풍 얘기하는 줄 알았어. 태풍은 아니네요. 그러면 얘네 둘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름과 비가 이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태풍이 들어간다면 여기 뭐만 들어가면 된다? 그렇죠. 바로 바람의 운동 에너지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이 바람이라는 것은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얘는 이 밑에다 써볼까요? 자, 바람은요. 지면을 갖다 불균등하게 가열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그죠? 예, 공기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공기의 이동이 바로 뭐다? 바람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됐죠? 이것만 갖고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자, 기억. 자, 모두 태양 에너지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네, 맞췄습니다. 구름비, 바람 전부 다 태양 에너지가 근원입니다. 그다음 니은. 가에서 나로 변할 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 가에서 나로 변할 때 구름에서 자 비로 변할 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죠. 예, 감소하면서 뭐로? 운동 에너지, 비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당연한 얘기죠. 맞는 말. 그다음 다는 지면에 불균등하게 가열되면서 생긴 기압차에 의해서 바람이 부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자, 뒤까지 됐죠? 자, 이렇게 하면요. 예, 오늘 배운 내용들 바로 태양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 PD님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왜 그러냐면요. 학생들이 그 에너지에 대한 신소재에서 바로 그 초전도 현상에 대한 얘기, 전도체에 대한 얘기를 배웠는데 자, 문제를 안 풀어주면은 또 여러분들 이걸 다 정리 못 하게 된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페이지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에 13번 있죠? 13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13번.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전부 다. 그림은 어떤 물질의 온도에 따른 전기 저항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TC라고 나와 있죠. 자, 그 TC가 뭐가 되는 거죠? 자, 그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벌건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여기에 TC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TC. 얘가 바로 뭐라고요? 임계 온도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해해야 되는 자로 이게 바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가 A 구간, 여기가 B 구간 나왔으니까요. 구간 A에서는 초전도 상태이다. 맞죠? 예. 그다음 니은 구간 B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면 자유전자의 수가 감소한다. 그건 관련 있는 얘기가 아니죠. 그다음에 TC가 낮을수록 TC가 임계 온도가 낮을수록 실용 가능성이 자, 이 임계 온도가 어때야 돼요? 예, 낮으면요. 아니야, 높을수록이야. 너무 낮은 온도거든 여기가 그죠? 예, 그래서 높을수록 그만큼 온도 내리는데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오히려 TC가 높을수록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 14번 들어갑니다. 자, 14번은요, 예, 그림은 이거는 우리가 시험 많이 했던 거죠. 그림 나온 거. 초전도체 내부에서 자기장이 완전히 사라져서 자석이 초전도체 내부에서 자기장 완전 사라진다 그랬죠? 예. 그래서 자석이 초전도체 위에 떠 있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러한 현상과 이러한 현상을 이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부상열체예요. 이건 제일 유명한 얘기죠. 예. 자, 그다음 뒤로 넘기셔가지고요. 페이지 204페이지에 똑같은 그림 또 나와 있죠? 예. 그러면 초전도체를 자석 위에 놓았을 때 전도체가 공중에 떠서
정지에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모두 고르면 하고 나왔는데 자, 기억. 마이스너 효과이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저항은 얼마가 되는 거죠? 무한대가 아니고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초전도체는 강자성을 띈다는 게 아니고요. 강자성이 아니고 뭐야? 반자성을 띠는 거죠. 반자성. 그죠? 예. 반대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또 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저 뒤로 넘기시면요. 예. 어디 있냐면 217페이지죠. 217페이지 19번에 이 그림 또 나와 있네. 그죠? 자, 이번엔 요 그림 갖고 합니다. TC라고 또 나와 있죠. 다음 그림은 어떤 물질의 온도에 따른 전기 저항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요. 똑같이 나왔어요. 그죠? 자, 여기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물질은요 초전도체입니다. 예, 기억 맞았죠? 그럼 니은 이 물질을 이용하면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자기장은 어떻게 되죠? 반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면 전기 저항이 0이니까 전류가 가장 빠르게 흐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강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니은도 맞았고요. TC 자, 임계 온도 이하의 온도에서는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항이 여기서는 전기 저항이 얼마라 그랬어?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곳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이하에서는요 저항이 0이니까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제일 잘 흘러야죠. 당연한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217페이지에 19번까지 풀었다면 초전도체에 대한 얘기가 다 문제가 풀린 건데 와. 의외로 초전도체와 관련된 문제가 많았었죠. 자, 이렇게 했으면은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진짜 알턴이 다 빠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완벽하게 초전도 현상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신소재 중에서 초전도체, 마이스너 효과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었습니까? 바로 이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돼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전기 에너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 때에 자, 태양 에너지를 근원으로 하는 그런 발전 방식에 대한 이야기 6가지 우리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게 꼭 나오겠죠.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아닌 거 원자력 발전, 지열 발전, 그 다음에 조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할 내용 다 전부 다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결국은 한 번씩 다 여러분이 점검을 해 주어야지만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지. 그냥 이건 뭐 그때 가서 하지 하면요. 그때 가가지고 시험만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수업 듣는 동안에 분명히 같이 암기했으면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양이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발전 방식에 대한 얘기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